소방차가 골목에 진입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연장을 하신다는데, 그 구급차 정도에 그것은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구급차 정도는 아니면 그거보다 좀 작은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담을 때 이제 소방차가 물을 갖다가 큰 소방차는 물을 공급하는 식으로 하고, 호스를 연장해 갖고 작은 것이 물을 쏘는 형태가 있어야 됩니다. 뭐 대중소 이렇게 있어야 돼요. 현재 있는 소방차가 그러니까 대라면 그다음에 중소 소방차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그 펌프가 물을 높이 힘 있게 이렇게 뿜어내는 건지, 아니면 물 자체 큰 소방차가 이렇게 물을 간뜩 담고 있다 해서 그것이 뿜어내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작은 소방차라도 성능이 좋은 그 물을 멀리까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물 펌프가 있으면 거기다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는 저기 뭐라 그럴까, 이게 지금의 현재 있는 어떤 그 고무호스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계 플라스틱관이나 뭐 너무 그 금속관은 너무 무겁죠. 아니면 금속관이나 연장을 플라스틱관을 계속 해가지고 그 길이를 이렇게 사람이 들어주면 좋은데 안 되기 때문에 그 차량 자체에서 길게 이렇게 들어주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기존의 소방회수에다가 플라스틱 관처럼 이렇게 낚싯대 연결하듯이 연결 이렇게 해서 길게 해가지고 그거를 위에다가 필요한 대로 이렇게 차량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뿌려주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 기본 호방회수에 사람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그렇죠, 힘들죠. 그러나 이런 수동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코어버스는 길이가 플라스틱 관이나 아니면 또 다른 관으로 만들더라도 이렇게 연장 서로 이렇게 체결을 하면 고무호스가 연장할 수 있듯이 이것도 연장할 수 있으며, 그것을 차량에서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뿌려줄 수 있는, 그 안에 이제 그 샤워기처럼 헤드 부분이 따로 들어있어 이렇게 넓게 뿌려주는 것과 이렇게 뭐 직사를 이렇게 뿌려주는 것, 뭐 이런 방식들을 동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골목에 진입을 못 하더라도 뭐 지금 소방차보다 대중소, 지금 소방차가 되려면 중소 형태의 소방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다 중소라 할지라도 강력한 펌프가 물을 멀리까지 뿜어내주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살을 일일이 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예 차가 원천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좁은 골목들도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집을 밀어낼 수 없는 거로 이렇게 그 안에다가 고무호스만 더 연장하려고 이렇게 기계가 이제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플라스틱 관 같은 걸로 그 사람이 직접 하는 방식과 기계를 연장해서 이게 플라스틱 관 자체가 이제 무겁다 아니면 좀 너무 길다 그랬을 때 피로도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갖다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싹싹 풀르면 이렇게 딱 받쳐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받쳐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으면 딱 받쳐갖고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 받쳐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장치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소방차는 일단 물을 계속 공급하는 그런 저수지 역할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그 골목마다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골목 길게 연장할 때는 이제 고무호스로 그냥 하고, 그러니까 그 끝에 이제 이렇게 파워 있게 뿜어낼 때는 결국 물 자체가 이것을 뿜어내는 것인가, 아니면 펌프 자체가, 위력이 강력한 펌프 자체가 물을 뿜어낼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위력이 강한 펌프를 갖고 다니면서 강하게 물살을 뽑아내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물을 뿜어내실 때는 일단은 그 중심되는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심되는 불 주위에 탈만한 곳들, 중심되는 불을 있잖아요. 그럼 주위에 먼저 물을 가운데 먼저 뿌리되 주위에 타지 않게끔, 불이 번지지 않게끔 주변에 물을 적셔주는 방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화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을 주변에도 뿌려서 거기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을 뿜어내실 때는 그냥 거기 그 통로간이 제 방식에 서로 간격이 틀린 스크류 나사 방식으로 해서 통로 자체가 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사 볼트 할 때 그 회전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 이거 석고부대에도 잘 박힌다고 제가 얘기했죠. 회전 간격을 조절함으로써 십자 일자 그거는 그 가운데 홈을 파고 또 양 끝에 일자가 됐든 십자가 이렇게 일자 홈을 파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또 볼트나 뭐 각종 이렇게 그 수도관에 그 플라스틱 관들 있잖아요. 잘 체결 부분에서 항상 그게 풀러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볼트 같은 것 또는 그런 플라스틱 같은 거 끝에를 완전히 딱 그 사선으로 특히 볼트 같은 거는 사선으로 딱 올려서 잠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현재 볼트 너트 할 때 너트를 1.5배 정도 약간 넓게 하시면 훨씬 더 체결이 잘 된다. 그 다음에 그 완전히 잘 박혀서 안 빠지는 그런 나사를 원하실 때는 거기 그 두께 회전 테두리의 이 두께를 1.5배 정도 약간 늘리시거나 더 하셔도 상관없어요. 두꺼운 부분은 인조가 몇 군데 만들어줌으로써 강하게 들어가고 체결이 된다. 너무 많으면 또 그것도 들어가는데 힘드니까 그것을 풀릴 때는 그 전체 헤드 부분이 망가지기가 쉽기 때문에 좀 단단한 재질로 그런 나사는 한다. 되게 위에다가 약간 회전할 때 힘을 받칠 수 있도록 약간 위에 그 십자나 일자 그 윗부분에 댐식으로 하시든 어쨌든 간에 두께를 좀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일자로 딱 그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힘을 받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그런 식의 나사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못과 나사 부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모든 체결 부품들 이런 이렇게 체결 부품들 이렇게 금속으로 되는 모든 재질들에 대해서 제가 유리석용 코팅제하고 오류 방수제 또는 그 세라믹 코팅제 기타 있고 코팅 방수제를 넣어 제품 자체를 만들 때부터 그것을 만들 때부터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원재료서부터 그걸 넣는다는 거죠. 유리막 코팅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드시면 모든 철판 부분, 모든 그 포항제 처리든 어떤 철판 부분과 철근 부분, 잘 녹슬죠. 녹슬 수 있는 모든 금속 부분들과 또는 기타의 알루미늄 판이라든지 알루미늄 제품들 이런 것도 원천적으로 모든 스테인리스 각종 모든 이렇게 금속 제품들에게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우리방수제를 넣어서 만드시면은 이런 부식을 한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금속 제품 도금하실 때 도금 용액에 그것을 넣으시고 또 각종 귀금속 장신구에 도금을 할 때 이제 나중에 코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그냥 코팅해도 되지만은 거기서 제품 자체에다가 그냥 코팅을 갖다가 잘 벗겨지지 않는 식으로 해서 위피를 형성해 주시면 알레르기가 금속 장신구 알레르기가 없게 됩니다. 모든 이렇게 그 금속 제품들 모든 이렇게 이런 철판뿐만 아니라 철근뿐만 아니라 금속 제품들 이런 것들 또는 플라스틱 제품에 철근 같은 거나 플라스틱 제품에 알갱이 심지 형태 가로 세로나 어떤 형태의 심지가 됐든 가로 세로나 알갱이가 들어가 가지고 알갱이는 이제 나노 입자로도 들어갈 수 있고 굉장히 작은 입자 크기가 물론 이제 다양하게 들어가서 또는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철판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또는 이렇게 X자 꼬불꼬불 비정형적으로 대나무밭처럼 충격을 받으면 사방으로 그것이 충격이 사방으로 뻗어나가서 순식간에 충격을 소멸시킬 수 있는 내진 구조의 철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볼록 가공 안에 그 수많은 뽁뽁이처럼 볼록볼록 해가지고 보여드릴까요? 뽁뽁이 아시죠? 뽁뽁이처럼 안쪽으로 뽁뽁이 형태를 만들어서 영수철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하고 그 위에 샘플을 채워 넣는 거예요. 여기 밑에 판 놔두고 위에다가 이렇게 볼록 이렇게 한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센 물 붓고 이렇게 판으로 딱 결합합니다. 이걸 몇 겹으로 하시면 되게 용수철 구조가 되고요. 이 안에 이게 한 겹, 두 겹, 세 겹 이런 식으로도 가공할 수 있어요. 이러면 다중 용수철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거는 올록, 볼록, 오목, 볼록, 오목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좀 더 강한 형태의 용수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탄력이 좋죠. 이런 용수철 특수 가공을 하시면 그 현대 자동차, 현대 기아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판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해 주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로 세로 X자 꼬불꼬불 이런 식으로 사보아놓고 이렇게 또는 수많은 알갱이들의 대중소 이렇게 알갱이 뭐가 됐든 그렇게 하시면 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철판을 딱 압착해서 만드시거나 샘물 부어서 그대로 만드시거나 하시는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렇게 용수철 구조 이런 형태의 용수철 구조를 넣어가지고 철판으로 그냥 아예 만드셔도 뭐 좀 녹아도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에 철판 덮어서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용수철 만들 때 가운데 여기 몇 군데를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탄력 있게 만드는 용수철 구조. 가운데 용수철 만들 때 가운데 뭐 이렇게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해서 다른 부분과 틀리게 두꺼운 부분이 있어서 용수철을 강한 탄력을 만들기 위한 용수철 구조 만들 때 층층이 방식으로 서로 크기가 틀려서 층층층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금속 제품 만드시고 철판 제품 그다음 플라스틱 제품 중 플라스틱 모든 제품들의 심지나 알갱이 형태를 넣어서 요새 가로 세로 심지나 X자 심지나 뭐 어떤 형태의 심지가 됐든 튼튼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서 만드시는 이런 플라스틱 종류들 이런 것들은 제 기술 구조에 나온 유리석용 코팅제하고 세라믹 코팅제, 우리 방수제 이런 것들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기타 코팅 방수제를 넣어가지고 플라스틱 자체를 만드시면 색깔 자체가 선명해지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게집니다. 뭐 금속 제품들, 주방 그릇들도 마찬가지고, 뭐 도기 종류들, 그다음에 그 타일 종류도 굉장히 이렇게 잘 나옵니다. 타일 종류에다가 두 중에서 특히 미끄러지지 않도록 욕실 타일 같은 거는 가로 세로에 일자 무늬를 넣어가지고 가로 세로 이렇게 일자 무늬들을 서로 이렇게 운동화에도 그렇게 한다 그랬죠. 가로 세로 이런 기타의 또 다른 형태로 가로 세로가 들어가가지고 저는 일자를 선호하지만 꼬불꼬불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디자인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로 세로 서로 엇갈리는 배치를 함으로써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타일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각종 비닐 같은 거 만들 때 비닐이나 각종 필름 형태 만들 때 욕실용 그레이지용 301을 올려나 이렇게 제품 형태로 넣어서 만드시고 방수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비닐을 만드셔가지고 되게 물 담는 보온 보냉팩 있잖아요. 물 담아가지고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하는 그런 거를 만드신 때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거. 욕실용 그레이지용 302 유리석용 코팅제 의류 방수제를 넣어가지고 이런 형태의 비닐 제품을 만드시면 비닐 물 새요. 그래서 이걸 넣으시면 틀립니다. 진공팩에도 이런 것을 넣어서 만드시면 전혀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공팩도 2중 3중 이런 이렇게 진공팩을 만들고 찍찍이나 이렇게 잠그는 식으로 또 이렇게 찍찍이 방식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찍찍이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공팩을 만들어주면 안에 이렇게 물건이 잘 흘리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철 안에 요수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용수철 안에 용수철의 제품이들. 그 다음에 철봉같이는 이렇게 용수철을 가로 세로로 연결해서 수많은 용수철 안에 용수철 구조를 놔두고 밑에 판 있고 위에도 판 있고 그래서 골고루 균형을 형성할 수 있게 한 것. 용수철 옆에 용수철 달려 있는 경우, 뭐 그리고 차량 충격 흡수 장치로서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MDF라든지 아니면 석고보드 이런 것들도 가로 세로 심지를 만드는 거예요. 알갱이 형태로 뭐 돌가루가 될 수도 있고 합성소매 가루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합성 가미를 이렇게 틀리게 만들고 또 다른 알갱이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합판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팅제하고 세라믹 코팅제, 코팅 방수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MDF 제품 만드시거나 곰팡이 액상 제제, 에어컨 살균하는 곰팡이 제제를 안에 넣어서 만드시는 경우에도 MDF 같은 제 기술입니다. 모든 목재를 만드실 때도 이와 같이 유리석용 코팅의 의류 방수제를
곰팡이 액상제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교재에 해당합니다. 합판도 그렇고요. 합판을 만드실 때 그렇고 하여튼 모든 그 펠리클 같은 것도 만드실 때 아크릴 계열로 만드셨다가 거기다가 합성섬유 나일론을 첨가를 해서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그 제품 자체에 넣든지 접착제 형태로 넣든지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유리석용 코팅제, 의류 방수제를 넣어가지고 좀 더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합성섬유 나일론 투명도 90%짜리를 좀 더 개선시켜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펠리클 만드셔도 욕실용 그레이징을 302와 결합화시키거나 접착제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유리석용 코팅제, 의류방수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탄소섬유 만들 때 아크릴 계열보다 그게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 있어요.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합성섬유를 기반으로 해서 탄소섬유를 아예 만들 때부터 그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보통 산소섬유와 그 실드를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팅제하고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이런 코팅 방수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겠습니다. 실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카본 소재 만들 때도 욕실용 그레이종 302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유리 석용 코팅제, 의류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드셔도 카본 소재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일단 유리막 코팅제, 코팅 방수제 넣어서 만드시는 경우, 일단은 이제 좀 그 석영 유리관, 석영실, 석영솜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욕실용 그레이종, 그게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제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광섬유손 같은데도 합성섬유 석영관 안에 광섬유 실을 넣어갖고 만든 석영실을 만들어서 광섬유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안에도 유리석영 코팅제와 의류 방수제를 코팅해가지고 빛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합성섬유 안에 그다음에 석영관 안에 석영실을 갖다가 이게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넣으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증폭시켜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펄스로 이렇게 빛이 바뀌게 되죠. 파장 형태로 빛이 넣어주면 레이저 빛을 넣는다는 바뀝니다. 그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크릴 기반으로 해서 아크릴을 이렇게 얇은 통로관으로 투명관으로 만들고 그 안에 내신 구조로 아크릴 실을 집어넣어 줍니다. 또는 거기다 그 합성점의 나일론이나 투명도 좋은 것을 같이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유리석 제품 자체에 넣을 유리석용 코팅제, 의류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 이런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줄 수 있으며 안에다가 또 안쪽에다 발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안쪽으로 모으는 구조. 이 아크릴이 아니라 그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 있습니다. 그걸로 이런 식으로 통로관 이렇게 터널처럼 통로관을 만들고 그 안에다 합성섬유 나일론 실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크릴실을 내신 구조로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통로 구조만 그렇게 합성섬유 나일론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제품 자체 유리석용 코팅제하고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의류 방수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코팅 방수제여서 만들고 안에다가 또 발라줄 수 있습니다. 빛을 안쪽으로 모으기 위해서 합성섬유 실이 이거를 이제 강통신으로 광섬유 실로 사용한다는 거죠. 광섬유로서 광통신할 때 광섬유 통로와 이렇게 광섬유 실로 써서 그 뭐죠? 광섬유 광섬유 통신선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플라스틱, 그 다음에 합성섬유 실을 만들 때 유리석용 코팅제하고 세라믹 코팅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류 방수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같은 유리막 코팅제 이런 걸 넣어서 각종 거기다 돌가루나 석영가루 또는 각종 금속 녹슬지 않는 금속가루를 넣어서 만드시는, 금속가루를 넣어서 만드시는 경우, 기타 합성섬유를 알갱이 형태, 기타 다른 것을 넣어가지고 만드시는 게 제 기술입니다. YTN에서 보면 제 기술을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소개하는 모든 부분들이 요즘 나와서 뭐 커피 박을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도 역시 알갱이 구조를 가졌다 그러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가루나 알갱이 나노 형태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고 있다. 합성섬유 실을 만들거나 낚싯줄을 만들 때 심지 구조를 넣어가지고 만드실 경우 가령 뭐 이렇게 안에 가운데다 합성섬유를 좀 단단한 것, 나일론 계통을 넣고 다른 것을 그다음에 좀 잘 끊어지지 않게 또는 그것을 꽈가지고 넣고 다른 부분은 PVC나 PPP 이런 것들을 이런 PP 제품 이런 거 넣어가지고 펫을 넣어갖고 실을 만드셔도 제 기술이다. 그 다음에 철근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가로 세로 심지를 만들어주고 알갱이 형태로 넣어가지고 제품을 튼튼하게 만들고 유리석염 코팅제, 유방수제, 유리막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넣어서 코팅 방수제 넣어서 철근과 철판 이런 종류들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죠. 철판 만들 때 가로 세로 일자 또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디자인만 가로 세로만 뭐 다른 방식으로 좀 디자인 변경시켜서 그렇게 무늬 철판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철판 만드실 때 원형홈이나 타원형형 그래갖고 회전 대류 현상을 일으킬 목적으로 철판이나 각종 금속판 만들 때 그렇게 가공을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오목한 그런 홈 같은 오목과 볼록이 같이 있는 형태도 이건 이제 태양빛을 증폭시켜 주거나 레이저빛을 증폭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가공하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뭐 다른 걸 하셔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그다음에 방수천, 방수 텐트, 그다음에 천 종류 방수포, 그다음에 시트지 이렇게 만드실 때 유리석염 코팅제 의류 방수제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방수천, 그다음에 우비, 비옷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열기에 좀 약하지만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첨가해서 이런 비닐 제품들 방수천, 방수포 이렇게 만드시면 방수 텐트 이런 것들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제품 원료나 제품 형태로 넣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이 체인하고 의류석염 코팅, 의류 방수제를 같이 넣어서 제품 형태로 만드시고 스프레이 체인을 좀 더 뭐라 그럴까 거기다 본드를 같이 결합한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수 부분을 만드셔가지고 하시고 스프레이 체인을 약간 걸쭉하게 만들어갖고 현재보다 지금 검은색이죠. 이거를 좀 하얀 다른 색깔로 염료를 해서 밝은 색깔로 해서 욕실용 그레이종 상공약 같이 해서 방수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스프레이 방수제 자체도 걸쭉하게 현재보다 하고 밝은 색깔로 염색을 해서 파는 구조. 이것도 제 기술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약간 묽게 만들었고 그 뿌리는 방수제로 만드셔도 뿌리는 방수제나 접착제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풀과 결합하거나 기존 번구 풀과 결합 단독으로 풀을 파셔도 풀로 만들어서 또는 접착제로 만들어 파셔도 제 기술 구조다. 유리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액상 형태로 걸쭉하게 만들어서 접착제로 만들어 파시거나 단독으로 다른 본드와 접착해서 접착제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실리콘 부분에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넣어서 이렇게 접착을 좀 더 오래가게 만들어주는 구조. 그다음에 실리콘을 액상 실리콘을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뿌려주는 이런 구조도 제 기술. 또는 액상 걸쭉하게 바르는 이런 것을 만드셔도 실리콘을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여기다가 실리콘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도 육실용 그레이종 유리석염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는. 실리콘 만드실 때 곰팡이 에어컨을 설계하는 곰팡이 재질을 넣어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각종 수도관과 관관들, 모든 형태의 금속관과 파이프, 그 다음에 플라스틱 파이프, 호스 종류의 유리석염 코팅제하고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이런 것들을 유리막 코팅제, 코팅 방수제에 넣어서 제품 자체 만들어주고 그래서 안쪽으로 발라주거나 바깥쪽으로 발라주는 이런 제품들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모든 종류의 파이프 종류를 만들 때 인위적으로 바깥에 이렇게 밴딩식으로 약간 넣어주고 안쪽을 약간 통로를 약간 좁혀서 유속을 빠르게 할 목적으로 공기나 유속을 빠르게 할 목적으로
바깥에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뭐 두께나 그 길이는 여러분들 그렇죠. 약간 원형 밴딩식이 좋다고 저 생각합니다만은 뭐그 회사가 또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디자인은 뭐 수백 개이니까 그리고 바깥에 두툼한 구조, 그다음 안쪽에 약간 내신 구조에서 내부 구조에서 약간 좁혀지는 구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유속을 빠르게 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쪽과 바깥쪽에 대나무 매듭 구조를 넣어주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종류의 그 주름관, 수도 주름관 만들 때도 수도 주름관하고 메타폴관도 그렇고 모든 것들 그렇게 뭐 수도관 만들 때 역시 역실형 수도관 만들 때 유리석용 코팅 의류 방수제 넣어서 만드시거나 제품을 안팎으로 칠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주름관 밖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나 이런 것들 의류 방수제를 같이 뿜어가지고 제품 코팅을 해줘서 파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서 하시는 경우에도 수도관 같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수도관의 종류가 뭐가 됐든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팅해서 판다는 거죠. 지금 그 회사에서 코팅한 거 집에서 뿌린 거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자체에서 코팅해서 이런 수도관과 모든 금속관들, 강관, 모든 형태의 관의 형태, 이것은 가스관이 됐든 뭐 어떤 형태의 관이 됐든 금속관이든 파이프, 플라스틱에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도 체결 부품들 이런 것들에도 뭐 못, 그다음에 나사 이런 것들도 기존의 체결 부품들에게 일단 수도 체결 부품과 모든 파이프 체결 부품, 모든 부품들에게 유리석용 코팅제와 세라믹 코팅제 넣어서 만드시는 경우에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뭐 그다음에 의류 방수제 이런 것들 넣어서 만드시면 부식에 좀 강하죠. 모든 이렇게 단열재 판넬 부분에도 역시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이런 것들을 제품 자체에 넣거나 이렇게 유리막 코팅제, 코팅 방수제 제품 자체에 넣어서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을 발라서 파시는 경우에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판넬 부분에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딱 이런 식으로 특히 뭐 기아 판넬인가 어떻게 이렇게 판넬이지 지붕 판넬의 경우에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해서 딱 이렇게 기역 니은자로 해가지고 판넬을 이렇게 딱 해서 여기다 피스를 여기다 박아주는 거예요. 그려놓는 게 있는데 또 그리면 되죠. 또 그리면 되니까 이것을. 이런 형태로 서로 기역 니은자로 서로 막 여기다 빗을 박아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판넬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밑에 또 다 디자인만 살짝 변경시키게 하려고 이렇게 밑에다가 하나 다 어이없어서 이렇게 판넬 부분 이렇게 있잖아요. 높이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판넬 부분 이걸 이런 구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기역 니은자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서로 피하기 위해서 디자인만 조금 변경을 시켜갖고 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끝 부분을 이런 식으로 디자인만 하면 뭐 디자인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다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가로 세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비가 이렇게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하는 판넬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식에 있어서 가운데 브레이크 유압식에 있어서 가운데 밀어주는 브레이크 액상이 밀어주는 구조 있잖아요. 모든 유압 장치에는 다 들어오는데 홈을 원형 홈이나 네모 홈이나 삼각형이나 홈을 파가지고 그것을 유압을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유압식에는 다 들어가요. 유압식에는 그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유압의 힘이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홈을 판다는 거죠. 골프채의 헤드 부분 7번 아이언 기준으로 해서 헤드 원형 홈을 파주거나 삼각형, 사각형 어떤 형태의 홈을 파줘갖고 파워를 멀리 장타가 나옵니다.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플라스틱 가격 플라스틱이 됐든 금속이 됐든 선풍기 날개 부분에 선풍기 날개 부분에 이제 원형 홈이나 타원형을 나와서 회전 대리 원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제 기술 구조. 오래 써도 파손은 없어야 돼요. 이게 안쪽이 좀 두텁게 만들어줘야 되겠고, 보조 날개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물 같은 건 할 때는 좀 조금만. 그래서 좀 물이 아닌 것을 할 때 파손이 안 된다 그러면 오래 써도 이렇게 보조 날개를 달아주시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의 회전축에 이 사이즈가 틀린 프로펠러 사이즈가 틀린 게 여러 개 들어가는 경우도 그런 형태의 선풍기 날개, 환풍기 날개, 잠수함, 또 비행기 프로펠러 이런 형식으로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형태는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전기선에 전기선이 있다 그러면 로맥 4.0이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모터 부분에 들어간다. 이렇게 파워 부분에 실제로 구동하는 기계 제품에 들어갈 때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술 구조. 저는 그거를 두 개나 그것을 한 개짜리를 로맥 4.0을 같은 두께에다가 했을 때 한 개를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중폭시켜서 들어가는 경우 선을 이런 구조의 전기선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 파워를 로맥 4.0이다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네 개로 했다가 다시 두 개로 했다 이렇게 속도를 이걸로 이제 파워를 증강시키고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뭐 전원 공급기에서 이런 것을 전기선, 구리선의 두께를 또는 구리선의 이렇게 같은 두께라면 숫자를 늘렸다가 줄였다 해서 변압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변압기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터 부분에 이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펄스 방식으로 파장 방식으로 바뀌기 위해서 파워를 증진시키는 그런 전기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게 모터 부분에도 서로 이게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이게 들어가서 하거나 그 구리선의 경우에도 가운데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두꺼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구리선의 형태 또는 신호선의 형태 광소미도 그렇게 하세요.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이렇게 해서 반도체 회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아무리 크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증폭시켜 신호를 증폭시키기 목적으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낚싯줄도 이렇게 낚싯줄 같은 것도 모든 밧줄 형태를 만들 때도 중간에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강하게 만드시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물도 마찬가지고요. 밴딩 형식으로 해서 대나무 밴딩 구조로 해서 낚싯줄을 만들거나 밧줄을 만들거나 이렇게 밴딩을 감아주거나 제품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주거나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구조를 만들어 힘을 증폭시켜주는 구조 이것도 제 기술 구조다. 낚싯대나 골프제 자루 모든 형태의 자루 부분에 대나무 밴딩식 원형 밴딩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잔디 키트 뭐 이런 것들 밴딩식으로 넣어가지고 힘이 축적되고 증폭되는 구조를 가진다. 뭐 대나무 장대 이렇게 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장대 뭐 전지가이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형태의 이것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방 호스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소방 호스를 이렇게 휴대용 이렇게 하는 거를 약간 길게 관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안과 밖에 대남 매듭 구조 밴딩 구조를 넣어주면 제 기술 구조 뭐 이렇게 두께나 길이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다음에 뭐 도라이버 같은데 이런 이렇게 좀 원형 밴딩이나 회전 중복시켜줄 목적으로 동그랗거나 뭐 네모나게 만들어 두터운 부분을 인조로 만들어 힘이 축적하고 중폭해서 강하게 체결되게 만든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도라이버 같은 거, 그다음에 와인 따개 스프링 형태로 되어 있죠. 거기다가도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또는 두터운 부분을 인조로 만들어서 힘을 축적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 한 구조도 제 기술 구조이다. 꽃게임 같은 걸 만드셨을 때 약간 바로 형태로 뒷부분을 만들어 한 부분을 꽃게임 만드시고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야전삽을 만들 때도 야전삽 자체를 약간 포크 형태, 포크 스푼 형태를 아시죠? 그런 식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가운데 부분을 인위적으로 뾰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다음에
모든 운동화하고 그다음에 군화, 뭐 등산화 모든 종류의 신발에 유리 석영 코팅 유리 방수제 넣어서 구두 여기서 만드셔 갖고 물이 잘 안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구조. 이것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세라믹 코팅제, 기타 코팅 방수제를 넣어 가지고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하겠습니다. 모든 운동화 같은 거나 그 신발 종류들에게 바닥을 일자, 가로, 세로 무늬를, 일자를 디자인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구조로 가로, 세로를 엇갈리게 나와서 힘이 다른 방향으로 적용해서 잘 안 미끄러지게 하는 운동화를 만드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생고무가 됐든 뭐가 됐든 철판이 됐든 플라스틱 제품이 됐든 뭐가 됐든 바닥 매트가 됐든 이런 식으로 바닥 매트도 전기요가 됐든 그다음에 바닥 장판이 됐든 일부러 이렇게 침대에 깔아갖고 잘 안 미끄러지게끔 가로 세로를 생고무를 넣거나 가로 세로 무늬를 뭐 이렇게 일자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디자인을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죠. 이런 기술을 제 기술입니다. 운동화의 맨 앞 운동화를 3분의 1로 나누면 앞부분을 가로, 그다음에 중간 부분을 가로, 양옆으로 세로, 뒷부분을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무늬를 넣어서 잘 안 미끄러지게 하는 모든 형태의 신발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고무 장화나 이런 것들 뭐 장화 중 물 안 새게 유리석영 코팅제, 우리 방수제 넣어서 만드시거나 역실형 그레이지형 상공이를 넣어서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역실형 그레이지형 상공이를 모든 의류 제품에 넣어서 만드시는 경우 또 의류 제품, 그다음에 모든 운동화라든 신발 종류, 군화, 등산화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드신 경우에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타이어 부분에도 일정 부분 가로 세로 무늬를 넣어서 잘 안 미끄러지게 해주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 자동차 부분에도 뒷타이어를 앞 타이어보다 약간 더 옆으로 지면을 넓게 밟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셔갖고 자동차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핸드카도 그렇습니다. 핸드카도 뒷부분의 바퀴가 좀 되게 옆으로 퍼져가지고 접지력이 좋게 만들어서 뒤에서 앞을 밀어주는 구조를 가진 이런 핸드카, 이런 자동차 바퀴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